수면 위로 떠오른 대학 등록금 문제와 사법개혁 및 저축은행 비리 사태까지 요즘 정치권의 중요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가 연결이 됐습니다.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등록금 문제 등 현안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앞서 좀 보도 내용을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폐지 방안이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우선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공론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네. 글쎄요. 네. 그러면은 그럼 내용을 보면은 일반 분양을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이거를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여권의 고위 관계자 발로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가 없습니다. 아마 어떤 개인 의견이거나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어떤 현안이 올라온 적도 없습니까?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당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네, 아직은 아니고요. 네. 그것은 아마 정책위에서 이제 이런 보도가 있으면 검토는 하겠는데요. 네. 정책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으면 검토를 한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정책위에서 아직 그 당 차원이나 네. 어떤 이제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상임위가 항상 중심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중심이고 또 상임위에서 이제 그 당의 입장을 정리하거나 또 상임위 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당에서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공론화하고 그러질 않고 각 그 독립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에 맡깁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공청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학 등록금 공청회 마친 소감 어떠십니까? 네, 학생들이 특히요. 네. 아주 절제되고 심도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또 전문가분들도 각자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지금 한나라당의 그 공식적인 반값 등록금과 관련된 입장은 뭐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전에는 그 하나의 그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슬로건처럼 반값 등록금이라는 것을 쓴 적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항상 등록금의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공약 집행돼 있었고요. 네. 최근에는 그 반값 등록금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안 씁니다. 안 쓰는데 네. 그러나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면서 반값 등록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봐서는 저희들이 한 반 정도는 낮춰야 되겠다 하는 국민의 어떤 여론이랄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네. 하지만 사실상 진짜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값, 그야말로 2분의 1 등록금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딱딱 그렇게 끊는 식으로는 네. 논의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 논의되기가 현재 어려운 것하고 네. 기존에 그와 관련된 한나라당 입장이 전혀 없었던 거하고는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네. 기존의 반값 등록금, 그러니까 2분의 1 등록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내에서도 네. 어떤 목소리가 있었고 논의가 된 적은 없었습니까? 예전에 2006년대 지방선거 때 네. 반값 등록금이 되는 그 슬로건을 써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도 그때도 공약집에는 부담을 반으로 줄입니다 해서 공약집에 올렸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등록금 인하 완화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사법개혁 이야기를 해보죠. 이대로 물 건너가나 싶은데 네. 국회가 또 검찰의 벽 앞에 또 무너졌다. 뭐 이런 비판 여론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 등록금 부분을 좀 하나만 더 좀 짚고 네. 말씀을 또 말씀하시고 드리는데요. 있으면 얘기를 지금 그 해주시죠. 예. 비판이요. 재원 조달 부분과 재원 조달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지 않냐, 또 증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네. 또 대안을 미리 좀 만들지 않고 갑자기 이야기만 꺼내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재원 조달 부분은 이것이 현 예산 범위 내에 교육 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느냐, 그중에 또 공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느냐, 그 투입된 공적 이 고등교육 예산을 학생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쓰느냐 하는 이런 배분의 문제라는 점을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어떤 증세 논쟁하고 전혀 좀 차원이 다릅니다. 또 하나는 대안이 왜 미리 내지 않았냐 그러는데 이건 민주주의 과정이나 국회의 논의는요. 항상 무엇을 논의할까라는 쟁점을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의 다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이젠 당내에서 의견을 조정하고 그 후에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교섭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그 등록금 완화 방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은 언제쯤 나옵니까? 내년 학기부터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네. 최소한도 6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서두르면서 많은 의견들을 모으고 당내에서 토론을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향성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대학의 구조 조정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정부의 재정 지원도 네 좀 가지 필요해 트랙으로 보이는데. 말하죠. 네. 첫째는 명목 등록금도 세계 두 번째라니까 이거를 유지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장학금, 어려운 사람들이나 또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 인센티브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보충이 안 될 때에는 마지막으로는 ICL, 학자금 대출 문제를 정비해야 되고요. 그러나 또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국제적 경쟁력, 그리고 구조조정 이런 문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네. 부수적으로는 고등학교 교육으로요. 그동안은 이제 입학교육, 그리고 했더랬는데 이제부터는 취업교육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앞서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네. 등록금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을 그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증세 방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감세 방안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감세 방안은 그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감세에 대해서는요. 이 기조가 우리가 쭉 세금 부담의 감세 기조 정책을 해왔는데요. 네. 올해 벌써 했습니다. 근데 또 추가 감세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 때 나와 있는데 네. 또 추가 감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이론이 많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재위원회라고 저희 전문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상임위원회는 전문성이 집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론, 특히 최근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다시 다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 와닿는 정책 해갖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일반 국회의원들의 의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네. 사전에 이제 참석률 때문에 사전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답변을 좀 해달라 해서 어제 그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보니까 대다수가 이 추가 추가 감세는 감세에 좀- 대한 부정적인 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제 그러한 것을 정리하고 그러나 거기에 이제 최고율이라든지 예. 소득 구간 문제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문제는 일반 의총에서 정하기 부적절하기 때문에 네. 다시 기재위나 정책위에 넘겨서 위임하기로 하고요. 그러한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받은 의견, 민심 그대로를 반영한 의총을 어제 열었던 것이죠. 네. 네. 전반적으로 추가 감세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당론으로 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율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 정하면은요 저희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부분은요 네. 당론으로 한번 정하면은 재적의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변경을 못 하거든요. 의총에서 의견이 모아진 건 아니었나요? 의총에서 그러한 다수의 의견 자체를 넘긴 것이죠. 예. 그러니까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민심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죠. 일반 의총을 통해서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사법개혁 이야기를 네. 좀 해보죠. 네. 논의가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사법개혁은요, 저희들의 의지는요, 네. 국민이 원하는 기대와 눈높이요. 거기까지는 계속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6월 말로 시한에 걸려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만은 중요한 4가지 사항은 아직 결말을 못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개특위를 연장하지 않으면은 법사위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해도 되는데 그러나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려면은 사개특위를 연장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가 앞으로 2-3번 더 열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추이를 봐서 여야 대표가 나중에 양당 의견을 들어서 아마 6월 말 되기 전에 한번 김진표 대표 모시고 한번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개특위가 지금 뭐 연장을 하는 방안이 지금 논의가 하신다고 했는데 네. 일부에서는 선수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검사 출신들의 사개특위 위원들을 바꿔서 논의를 해야만 진행이 네.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도 구성 나오고 비율을요 있거든요. 네네. 다양하게 해보는 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검토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들이 어차피 이번에 팀들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여러 가지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축은행과 관련해서도 지금
검찰의 수사가 속도가 내고 있습니다. 뭐 청와대 관련설까지 지금 얘기가 좀 관련설이라고 하지만 청와대 전 인사가 지금 네.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이미 여야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아주 홀이라도 남김없이 성역 없이 제대로 해서 국가기관과 특히 국민들의 우리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인데, 다만 하나 검찰 수사 때요. 네. 그 피의 사실 단계에서 자꾸 이 유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검찰에서 이른바 흘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사실 무혐의가 되는 수도 있고요. 예. 또 무죄가 되는 수도 있지만 무죄까지는 안 가더라도 기소되기 전까지는 피의 사실 공표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계속 흘러나가면은 그것이 사회를 뒤숭숭하게 하고 개인들에게는 크나큰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수사를 하시되 비공개의 원칙에 따라서 그 점은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당에서. 검찰이죠. 물론 예. 검찰이 뭐 고의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네. 주변을 잘 좀 저걸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최근에 지금 피의 사실을 사실상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거는 검찰의 의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검찰에서 좀 약간은 뭔가 흘리는 수사 주변에서요. 네. 어떤 언론에게 노출되는 언론에 거겠죠. 흘리거나 누출하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검찰 내에서도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정을 할 필요가 네. 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등록금 문제와 최근에 좀 현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바로 지금 김지표 원내대표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